여러분 반갑습니다. 선티 합격 프로젝트의 황선홍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알아볼 내용을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내용 자체가 재미있고 특히 우리 시험 문제 역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일반 부분을 보시면 먼저 인터넷이라는 것은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TCP/IP라는 개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죠? TCP/IP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반드시 지켜야 할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TCP/IP라는 거죠. 이러한 TCP/IP를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반자동 방공 시스템이라고 하는 알파넷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알파넷이 시초가 된 게 바로 인터넷이 되겠죠. 자, 중앙통계기구가 없으며 중앙에 어떤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전화처럼 전화국이 없다는 거죠. 다양한 정보 지원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한 분산과 공유가 가능한 방식이 바로 인터넷 형식의 특징이 되겠고요. 시간, 거리, 장소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정보를 요청하는 쪽이고 서버라는 것은 정보를 리스폰스하는 응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니 전 강의 시간 역시 중요하게 배웠으니까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인 프로토콜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신 규약, 규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프로토콜은 컴퓨터와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의 정보 교환에 필요한 경우에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신 규칙, 통신 방법 이거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통신의 규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헌법이 있죠. 인터넷을 할 때도 필요한 헌법이 바로 뭐다?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TCP/IP 프로토콜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사용 시에 가장 표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TCP/IP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TCP하고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둘 수 있어야 돼요. TCP/IP는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 두 개를 결합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C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 패킷 단위로 나눠서 표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패킷 단위로 나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TCP가 뭐 한다고요? 패킷 단위로 나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흐름 제어한다는 거죠. 데이터 에러 유무를 검사한다. OSI 7계층, OSI 7 레이어 중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TCP라는 것은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OSI 7 레이어라는 것은 물레의 트세표 운이라는 7가지 계층이 있는데 그중에 무슨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하는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는 이 TCP 프로토콜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때 TCP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뭐다? TCP는 패킷 단위로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킷 단위로 나누는 프로토콜이 바로 뭐다? TCP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IP 프로토콜은 뭐 하느냐? 패킷 주소를 해석을 해서 경로를 설정해서 다음 호스로 뭐 한다? 전송한다. 실질적으로 전송은 누가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 뭐다? IP가 수행한다는 겁니다. 패킷 단위로 나누는 건 누가 나눈다? TCP가. 나눈 것을 보내는 건 누가 보낸다? IP가 보낸다는 겁니다. 명령이 올바로 전송되도록 하려면 전달되지 못한 패킷은 재전송되고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OSI 7 레이어 중에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 선생님 이거 바뀐 거 아닙니까? 전송인데 전송이 어떻게 TCP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송 계층이 실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계층입니다. 헷갈리시기 쉽기 때문에 시험제 잘 나오겠죠. 차이점 다시 한번 볼게요. TCP는 이런 메시지를 잘게 패킷 단위로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TCP고 무슨 계층에 해당된다?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IP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TCP가 나눠준 이런 하나하나의 패킷을 뭐한다? 트랜스포트하는, 전송하는 계층이다. 전송하는 계층이라고 해서 전송 계층은 아니고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꼭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SNIP, PP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슬립과 PPP 프로토콜인데 첫 번째 요 내용은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전화선이나 ISN을 이용해서 인터넷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다. 전화선을 이용할 때 쓰는 게 슬립과 PPP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슬립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모뎀이나 직렬 라인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이야. 데이터 압축 기능과 에러 감지 기능이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히 모델이라든지 직렬을 통해서 연결만 하는 겁니다. PPP라는 것은 모뎀을 사용하여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데이터 압축과 에러 감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슬립하고 PPP의 차이가 되겠죠. 슬립보다는 안정적으로 인터넷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PPP 프로토콜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PPP 프로토콜을 데이터 압축 기능과 에러 감지 기능이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ICM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인 IP와 조합하여서 통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처리와 전송 경로의 변경 등을 위한 제어 메시지를 취급하기 위한 무연결 전송용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이 바로 뭐다? ICMP 프로토콜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만 두세요. OSI 세벌 레이어 중에서 망 계층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UD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UDP라고 하는데 이 UDP 프로토콜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서로 간의 의사소통 없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패킷을 계속 보내는 방식이 바로 UDP 프로토콜입니다. 자, 오류 정정이나 재전송, 즉 재전송이라는 것은 ARQ가 되겠죠. ARQ 기능은 전혀 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게 바로 뭐다? UDP 프로토콜이라는 거고요. AR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주소 결정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인터넷 환경에서 주로 주소를 찾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뭐를 찾기 위해서요? 주소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호스트 상호 간의 통신에서는 막내에 있는 호스트 주소로 IP 주소가 사용되지만 주소 결정 프로토콜은 상대방 호스트의 데이터 링크 주소를 필요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얻기 위해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ARP 프로토콜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SNM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이, 망,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SNMP라는 것은 심플, 간이죠,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TCP/IP 망관리 프로토콜이 바로 SNMP 프로토콜입니다. 자, 라우터나 허브드, 망기기에 망관리 정보를 망관리 시스템에 보내는 데 사용되는 표준 통신 규약, 즉 망관리 표준 통신 규약, 간이 망관리 프로토콜 SNMP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관련 용어를 보면 요거는 바로 무선 인터넷 관련 용어들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바로 무선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WAP, WAP이라고 하는 WAP라는 것은 와이어레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자, 와이어레스이기 때문에 뭐다? 무선이다. 선이 없는 레스한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휴대전화 같은 무선 이동 단말기를 사용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신속히 검색하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통신 규약이 WAP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고요. WML이라는 것은 와이어리스 메이크업 랭귀지입니다. 무선으로 마크업 한다는 거죠. 마이크로웨스 언어라는 거죠. 휴대용 기기 마크업 언어인 HDML의 후속 언어로서 무선 응용 통신 규약인 WAP 포럼에서 확장형 생성 언어인 XML을 기반으로 개발 설계한 마이크업 언어가 바로 WML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일종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WTP라는 것은 자, 와이어리스 트랜잭션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트랜잭션, 즉 무선 응용 통신 규약인 WAP의 트랜잭션 계층의 프로토콜이 바로 WTP라는 겁니다. 트랜잭션 약자. 그리고 WIPI라는 것은 요거 별표 좀 한번 칠까요? 웹하고 요거 좀 별표 치겠습니다. 자, WIP라는 것은 와이어레스 인터넷 플랫폼 4 인터포레이블리티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 통신 업체들 간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낭비를 줄이고자 목적으로 추진된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WIP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동통신사들이 있는데 그 이동통신사 우리나라 세계가 대표적으로 있죠. 이러한 이동통신사들의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자 이거예요. 따로 쓰고 있는데 그걸 뭐라 따로 쓰냐? 같이 이용하자. 플랫폼.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같이 쓰자라고 하는 게 WIPI가 되겠다. 그래서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웹브라우저 좀 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웹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전송받아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입니다. 전자우편이나 FTP, 유즈넷, 고퍼, 멀티미디어, 뉴스, 보안 등의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 동영상이나 소리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웹브라우저의 주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작은 프로그램이 바로 플러그인입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은 없는데 기능이 수행이 된단 말이죠. 왜 되겠습니까? 플러그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여러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즉 MS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 유즈넷 서비스, FTP 서비스, FTP라는 것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된다는 거고요. 전자우편이나 유즈넷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아웃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유즈넷 서비스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동호회, 즉 뉴스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ActiveX라는 거 여러분 요즘 많이 이거 나오시죠. ActiveX 창이 많이 나오는데 이 ActiveX 컨트롤을 통해서 각종 동영상이라든지 동화상, 사운드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ActiveX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ctiveX를 설치를 해주면 해당하는 동영상이나 해당하는 사이트의 음성 등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바로 갈 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창, 뉴 창이기 때문에 컨트롤 N이 되겠고요. 뒤로 가는 버튼은 Alt, 방향키 왼쪽이고요. 중지는 ESC키, 화면 전체로 키우는 것은 F11키가 되겠습니다. 또한 찾기, find 약자로서 컨트롤 F, 앞으로 가는 것은 화살표 오른쪽입니다. Alt를 누르고 오른쪽, 홈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로 가는 것은 Alt 홈키가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바로 갈 길 정해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외워두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많이 사용하시는데 인터넷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때 정도의 내용들이겠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 옵션 부분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넷 옵션은 주메뉴 도구에 들어가신 다음에 주메뉴 도구에 인터넷 옵션이 있습니다. 도구에 옵션을 들어가시면 인터넷 옵션을 띄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일반 탭을 보겠습니다. 일반 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첫 페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홈에 있는 페이지 설정한다는 거죠. 인터넷 이용할 때 어디 페이지에? 처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접속을 할 때 제일 먼저 뜨는 사이트, 그 사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 즉 어디서 설정한다고요? 홈페이지 부분에 설정하시면 돼요.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는 것은 여러 번 페이지를 다음에 빠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을 일부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A라는 사이트에 들어간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가 임시 인터넷 파일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번 페이지 공독이라는 것은 최근 여러 번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히스토리 기능이죠. 그죠? 과거에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열어봤다라는 이러한 히스토리 기능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보안 탭이라는 것은 컨텐츠 영역, 즉 인터넷, 로컬 인트라넷,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제한된 사이트에 대한 보안 수준을 설정하는 게 바로 뭐다? 보안 탭의 역할이 됩니다. 내용 탭이라는 것은 보안 등급을 설정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내용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즉 인증서와 개인정보 안에는 자동 완성 기능 및 프로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내용 탭에서 실시할 수 있고요. 연결 탭에서는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 즉 랜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사항을 담고 있는 게 내용 탭의, 즉 연결 탭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즉 HTML 편집기, 전자메일, 뉴스그룹 등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고요. 마지막으로 고급 탭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탭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냐면 실습을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들어서는 모르는 거죠. 꼭 한번 실습을 해보셔서 여기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익히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일반 탭 정도는 꼭 좀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람이 지금 뭘 주냐면 과자를 현재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마뱀인가요? 조그마한 도마뱀인가? 이구아나보다 좀 작은 거 보이죠? 도마뱀인데 도마뱀에 죽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진도 잘 찍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인생을 즐겁게 밝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강의 역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